이번에 살펴볼 것은 192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입니다. 그거를 문화 통치라 부르는데 반드시 기만적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방식과 실질적으로 실행했던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일본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표면적인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다르게 해서 뒤에서 이득을 챙기려는 그러한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에 통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전공법으로 하겠지만 그런 꼼수 방식이 계속해서 먹혀왔기 때문에 이제도 통하겠거니 생각해서 지금도 통하겠거니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런 꼼수들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 문화 통치를 생각해내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1919년 3.1운동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본은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전환했던 것이죠. 자, 내용을 살펴봅시다. 문관 총독. 저도 설명했지만 조선 총독은 일본의 육군 대장. 이 군인들이 와서, 이 무지막지한 군인들이 와서 조선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문관 총독으로 바꿔준다고 했었는데, 하지만 이 문관 총독이라는 건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겨우 왔다는 사람이 해군 출신의 장군입니다. 해군 출신 장군이 와서 대신 총독이 되었죠. 한 번도 문관 총독은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조선 총독이란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군인들의 그 자리인데 이걸 문관들한테 뺏긴다? 그거는 일본군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헌병 경찰을 보통 경찰제로 바꾼다는데, 자, 숫자를 대폭 증가합니다. 그 경찰 숫자를 대폭 늘리고, 그리고 그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보통 경찰에 플러스 고등 경찰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고등 경찰은 별거는 없고 그냥 독립운동가만 전문적으로 색출 검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더 감시와 탄압은 심해졌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를 보장한다 했지만 당연히 이런 걸 해줄 리가 없고, 신문을 발행하되 당연히 뭔가 일본이 봤을 때, 일제 식민 통치자에 봤을 때 안 좋은 기사는 싸그리 다 검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 1920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란 이 신문들이 창간되었지만 교과서마다 민족신문이라고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신문들이 어떤 신문들인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현재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 시기, 그러니까 벌써 100년이 됐네요. 출간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은 지방행정에 한국인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자, 사실 지방행정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는 했으나 실권 이런 걸 당연히 줄 리가 없죠. 그저 도의회, 아니면 도의회, 시의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문기구 정도만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없으면 참여가 불가능했거니와 당연히 일본이 친인 역적들을 위주로 선발했지 독립운동가들 여기에 참여시킬 리는 당연히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또 기만적이라 볼 수 있는 것이 교육기회 확대인데,
자, 교육기를 확대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학교 수는 부족했어요. 늘리지 않았어요. 늘리지 않았고, 그리고 당연히 학교 수를 늘리지 않았으니까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한국인 진학자의 숫자는 당연히 줄어들었죠. 줄어들었고, 그리고 높은 학비. 이 학비를 당연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당연히 학교 수가 적으니까 학교를 설립하려 하더라도 많은 탄압과 감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뭔가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이것은 이후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의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웃긴 거는 이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현재 난리가 난 홍콩보안법이라는 게 또 제정이 됩니다. 역사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묘한 그러한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치안유지법으로 무엇을 하느냐? 특히 치안유지법은 무엇을 막으려고 했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더불어서 독립운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죠. 자, 그 국가보안법이 치안유지법에서 나왔고, 지금의 홍콩 보안법도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을 본떠서 만든다고 했었죠.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이 1920년대에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왜 문화통치를 했느냐? 자, 문화통치의 핵심은 친일 역적,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친일 역적 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일 역적을 양성해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했죠. 독립운동을 하자는 세력, 그래도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고 자치권을 얻어야 한다는 이런 황당한 인간들, 그리고 나는 민족을 잊어버리고 이 순간부터 일본의 빌보다 살겠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역적들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민족들을 분열시키고, 그러면은 우리의 그 독립운동 역량이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 여론. 3.1 운동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줬냐면은 이 국제 여론에 심각한 악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기 위해서 더더욱이 이런 기만적인 문화 통치가 필요했던 겁니다.